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절기상 이제 봄은 가까우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화초, 식물 어떻게 좀 가꿔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 있는 화초 가꾸기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병해충, 또 뭐 치료법이라든가 거름주기, 또 뭐 영양제 주는 방법 모두 좋습니다. 꽃과 식물 가꾸는 데 필요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입니다. 벌써 3월하고도 셋째 날인데 이제는 뭐 만연한 봄이라고 해도 될까요? 식물한테도 봄이 왔다. 신학기라서 네. 정말 이렇게 체감으로 봄이라고 느끼는데 네. 식물한테는 가장 조심할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민하기도 하고 네네네.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그 외부 온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봄이다. 그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들뜨다 이러다 보니까 네. 식물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이 판단해서 좀 빨리 바깥으로 내거나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얼려 죽이는 그 단계가 3월이에요. 3월 이제 낮에는 네. 따뜻할 땐 따뜻하잖아요. 봄이 왔고 나서 얼타kun하고 식물 내놨다가 네. 얼어죽이겠다 십상이라고요. 정말 많이 죽이는 게 3월과 3월에. 4월 초에 많이 죽이고 있어요. 가장 이 날씨에 예민한 식물들은 어떤 식물인가요? 식물은 주로 이렇게 식물 자체가 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식물이나 아니면 여린 잎을 가지고 있는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외부 온도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그 온도를 빨리 이렇게 전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좀 이렇게 식물이 목질화되어 있는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요즘에 또 조금 빨리 이렇게 새순이 막 나오는 식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추위에 좀 예민하다고 보시고 좀 따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이 많은 식물들 네, 그리고 또 네. 잎이 연한 그렇죠. 식물들은 네. 특히 요 꽃샘추위에 네. 가장 약하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또 죽인다고 네, 맞습니다. 하시니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선뜻 그냥 바깥에 봄이 왔다고 해서 내놔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 차츰차츰 어떻게 좀 바깥에 내놓을 적응 때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시고 네. 이제 사실 식물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네. 그 가을이나 겨울에 들어올 때는 햇빛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노출되던 거를 이렇게 차단해 주기 때문에 네. 그냥 약간의 주의만 필요했을 뿐인데 지금 이제 봄이 돼서 밖으로 나갈 때는 안 좋은 그 온도에 안 좋은 조건으로 내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조심해야 될 거에서 어떤 위기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게 한낮에 해가 좀 있을 때 내놓고 들여놓는다고 하는데 한낮에 또 실내에 있다가 강한 햇빛을 받으면 잎이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조건 안 좋은 조건 또 하나 같죠. 네. 그다음 또 내놨다가 미처 못 들여서 시간을 타임을 못 맞춰서 못 들여놔서 또 그냥 죽었다고 하시는 순간적으로 죽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온도에 대해서도 좀 위험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차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것보다는 1차는 환기를 좀 시키면서 온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거실에 있다가 베란다에 옮겨서 약간의 또 온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요걸 차차 이렇게
벌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한꺼번에 생각합니다.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네. 그래서 그 온도에 조금 이렇게 자꾸 조금씩 노출을 시키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처음에는 이제 갖고 창문을 열어서 네네. 시원한 바람을 좀 쐬주고. 그렇게 해서 약간씩 이제 면역이 되면서 네. 점차 변화를 보면서 음. 그리고 정말 4월 중순 이후에는 온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3월 한 달은 조심하시고 4월 초에도 보통 4월 5일 식목일 전후해서 네. 뭐 외부에서 많이 나무도 심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물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셔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밤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이 많은 식물, 또 잎이 연한 꽃이라고 이제 식물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물들인가요? 주로 이제 보통은 금전수 이제 음. 이 식물이라고 보고 나무라고 보고 이러는 것 하초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를 볼 때는 통틀어서 그 식물이라고 보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목질화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벵갈 고무나무, 그다음 고무나무, 뭐 녹보수, 해피트리, 행운목 이런 것들은 네. 이 줄기가 목대로 단단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혹시나 추위에 약해서 잎이 망가지거나 떨어질지라도 뿌리나 줄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환경 조건이 되면 그 새로운 눈에서 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죽었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런데 뿌리부터 해서 그 지면 흙 토양에서부터 닿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그 초로 된 풀로 되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녹아내리면 그 회생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은 것 같아요. 이래도 저희 가지고 오시거나 이렇게 자가 진단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밑에부터 이렇게 주로 초로 된 거는 이제 금전수, 네. 금전수 같은 거 아시다시피 줄 추위 알뿌리 약해요, 그게. 예, 알뿌리에서 그러니까 추위라기보다는 이제 기본 평균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얼을 수 있는 온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추위에 약한 거 바깥에서 외출해 갖고 외부에 나가서 갑자기 추위를 먹었다. 이러면 얘가 서서히 물르면서 푹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까맣게 돼 갖고 요즘에 죽여서 새로운 식물을 심으러 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럼 식물들이 좀 얘가 추위에 지금 얼어 있다라는 건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식물마다 약간씩 틀린데 거의 보면 잎이 내려앉는다라고. 왜냐하면 줄기가 얼다 보니까 얼었을 때는 단단하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면 따뜻해지면은 다시 이게 녹아버리면 경직되어 있던 게 푹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 푹 꺼져가지고 다 흘러 녹았어요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화원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거의 다 그 상태로 아주 다 녹여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얼게 되면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금전수라는 식물은 네. 그 돈 들어오는 화초라 그래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나 아니면 주변에 많이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며칠 또 강추위가 되어가지고 또 갑자기 추워서 얼어가지고 진짜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금전수가 얼어서 주저앉으면 많이들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거 돈 그렇죠. 들어오는 나무인데 이거 네. 뭐 또 올해 운이 나쁜 거 아닌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식물을 선택할 때 그 금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 그렇지. 가장 이렇게 초이스하는 그 범위가 컸는데 이게 녹아내렸으니 좀 우울하시겠죠. 네. 예,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화단에 이제 또 꽃도 심고 식물도 심고 또 나무도 이제 심을 시기인데 뭐 궁금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겨우내 동백나무 예쁜 꽃을 네. 잘 보았는데 꽃이 지고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궁금해하신다고요. 네. 요즘에 또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동백나무일 거예요. 겨울에 꽃이 너무 예뻤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어디 곳곳에 카페라든가 아니면 가정 방문했을 때 동백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고 아주 굉장히 아끼는 모습들을 봤을 때 같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겨우 내내 많이 보시고 정말 이제는 꽃이 약간씩 뭐 검어졌다든가 아니면 떨어졌다든가 말랐다든가 어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날 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래 키우시던 분들은 그 생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꽃이 떨어지고
또 내년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이제 꽃이 핀 걸 구매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많이 궁금하실 시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꽃은 어차피 떨어지는 거는 이제 자연 생리이고 또 요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이게 이제 자생하는 곳의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네. 딱 정답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부 지역은 좀 추우니까 바깥에 많이 자생을 안 하는데 이제 남쪽으로 가면 많이 그렇죠. 자생을 하고 아주 군락지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관리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요거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차피 계속 쭉 관리하셨던 대로 하시고 이제 봄철에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영양을 좀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을요. 거름 비료 이런 거 거름 같은 네. 거. 그래서 이제 액비를 많이 넣어 주셔도 되고 이제 거름 흙을 넣어 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유기물이 좀 풍부한 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햇빛을 좋아해요. 꽃이 있을 때 당연히 햇빛을 많이 노출을 시켰겠지만 이제 꽃이 없었어도 이 식물이 이제 잎이 윤기가 나면서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좋은 조건의 햇빛이 있고 이런 데서 관리하시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은 한 번 더 액비를 이제 비료를 가을에요? 좀 보충을 좀 해주시면 1년 관리는 아주 무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백나무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네. 많이 자라는데 이제 화분으로 많이 키우시나 보죠. 꽃이 예쁘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 외부에다 심을 조건,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심을 조건도 좀 안 좋겠지만 네. 기후적인 것에서도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여기 강원도로 볼 때는 동해안 쪽 있죠. 강릉이나 뭐 동해 이런 쪽으로는 그냥 외부에 심기도 하시는데 이쪽이 중부 지역 영서 쪽으로는 이제 추위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좀 관리가 그래서 화분으로 해서 베란다에서 관리하시는 그럼 분들이 화분도 괜찮아요? 동백나무가? 네, 화분도 괜찮아요. 대신 이제 화분이 조금 이제 큰 화분에다가 네. 식물을 키우시면은 괜찮고 그대로 그냥 관리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화초 이제 꽃이 있을 때는 물 주기가 좀 빈번하고 꽃 없을 때는 이제 좀 가끔 주시면 되시니까 그거 관리만 잘 하시면 되세요. 그럼 상담 전화 먼저 네네.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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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황금 사철나무라고 있잖아요. 네. 그 나무가 베란다에 있다가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안으로 뒤밀었더니 네. 들어온 지 한 열흘이 좀 넘으니까 이파리가 떨어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가 안 남았거든요. 다 떨어지고. 아, 그렇구나. 그게 아예 추울 때 들어놨으면 얼었다 녹았다 떨어진다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예. 그 영하 기온으로 막 내려가려고 이제 방송에 나올 적에 저녁에 그걸 네, 방에다 들여놨는데 한 열흘 되니까 이파리가 와 떨어지고 예. 예. 그러시구나. 그게 그러는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금 사철나무를 오래 키우시다가 네. 요번에 이제 겨울 접어들면서 이렇게 들여놓으셨어요? 아니면은 요번에 그 뭐 여름이나 가을쯤에 구매하셔서 키우시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셨어요? 그렇죠. 봄에 그걸 사와가지고 이제 키우다가 네네네.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방에다 아, 써놨더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번 경험을 좀 하셨는데 되네. 네. 이제 매년 키우셨으면 이거를 네. 절대로 안 들여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올해 이제 구매하셔서 들여놓으신 게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예. 황금 사철나무는 외부의 조경목으로도 많이 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그 대신에 선생님은 이게 화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어 죽을까봐 아마 예, 이제 예. 들여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베란다가 더 환경 조건이 좋았어요. 황금사철은. 어차피 아파트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 네.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는 베란다였고요. 베란다보다 더 좋은 곳은 정원이에요. 예. 황금사철 나무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요 나무가 마음에 드시면 이제 네. 절대로 실내에 들여놓지 마시고 거기서 햇빛도 충분히 보시면서 추위도 예. 어느 정도 매우 강하거든요. 추위에. 예. 그러시니까 이제 안 들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너무 안에 따뜻하고 또 환기도 잘 안 되고 햇빛에 이제 그 노출이 좀 덜하고 이래서
황금 사철의 좋은 조건을 다 뺏으신 거예요, 거실에서.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요게 네. 뿌리까지 망가진 상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예, 이파리가 지금 이제 다 그 좋았던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가지마도 한 이파리, 두 이파리씩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수영을 잡아서 선생님께서 다시 처음처럼 원상복귀가 네. 되기는 힘들 거고요. 네. 이제 베란다에 이제 점차 앞으로도 괜찮지만 베란다에 내놓으시고 조금 이렇게 흙에서부터 한 20cm 정도로 네. 2, 30cm로 잘라가지고 네. 좀 작은 나무를 다시 수영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키가 얼마나 되나요, 하초가? 지금 1m? 고고키가 센치로 말한다면 한 25cm 높이밖에 안 돼요. 아, 그러시면 네. 그 별로 이제 20까지는 안 와도 그래도 한 15cm에서 20cm 정도로 네. 끝을 조금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위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새 순이 나오면 문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죽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 그렇구나. 이게. 네. 네, 다음엔 그리고- 들여놓지 마세요. 베란다에 네.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거 이름은 모르는 다육인데 예. 얘도 이제 같이 들여놨어요. 저 다육이 같은 건 아이고. 추우면 얼어 죽잖아요. 다육이도 뒤로 놓으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베란다에 있던 게 들어왔더니 다육이 이빨이 다 떨어지고선 줄거리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놈을 이제 내놨어요. 또 밖으로. 네. 저번 주 지나간 뒤에 나눴나 한 6, 7일인가 그때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줄거리만 있게 하는데 거기서 또 파란 게 나와요. 그거는 또. 네. 예, 그거는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는 그래서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그것도 예. 같이 내놓은 그것도 것도 되는데. 그거가 먼저 나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햇빛은 잘 드나요, 베란다에? 그렇죠, 잘 들죠. 아, 그러면 다육이도 사철나무도 절대로 이제 들여놓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예.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은 거실로 이제 들여놓을 때는 온도가 상승이 되면 막 웃자라거나 막 이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게 자라니까 예. 다육이도 그냥 추위에 강한 식물이에요. 아, 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잘 내놓으셨고 이제 거기서 계속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화드려서 그 남은 걸 남하고 고구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 예. 아유, 네. 네, 그래서 식물 이제 잘. 그게 갑자기 그 베란다가 아무래도 이제 저녁이면 차갑잖아요. 그래서 추운 데 있다가 온도가 높은 데 들어와서 떨어지라 그런 맞아요. 생각도 온도 들더라고요. 변화가 너무 하면 얘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게 몸에서 나타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키우시기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꽃 가꾸시다가 화초가 좀 이상 증상들 있으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금전수 검게 변하면서 모두 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1096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금전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거를 살릴 방법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은. 아, 네. 일단 이렇게 얼어서 네. 주저앉은 네, 식물들은 네.
제가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 일단은 그 일반 분들이 이거를 죽여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다라면 제가 당연히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금전수에 없어요? 한해서는 네. 방법을 별로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떡해요, 그러면? 한 10% 정도 생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애써서 찾아본다면 그것도 모험을 좀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 전화 받고 네. 예,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그 시골 집에 그 감나무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쳐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많이 쳐줘야 하나요? 그 진짜 효과가 있나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줘야 하나요? 예. 맞는 식으로. 네네. 제가 이제 그 주로 식물 쪽으로 해서 실내 식물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좀 상담을 많이 드리는데 감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조경 쪽이고 이제 조경수 쪽으로 볼 때 그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걸로 볼 때 좀 잘라 가지치기 해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겉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영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과수에 약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저는 이제 감나무를 옆에다 놓고 크는 고양이 그런 곳에서 자란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전정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쭉 봐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혹시 그게 시골에 많아서 그게 이제 굳이 옆으로 너무 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염려가 되거나 그럴 거라면 이렇게 전정을 해도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주위 사람들이 막 많이 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게 맞는가 해서. 그러면 너무 뭐 이렇게 나중에 과실수 감을 따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좀 뭐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나요? 그게 아니면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큰 나무를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까요? 이제 사다리 올라가서 네. 전기톱으로 자른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긴 하죠. 밑둥을 모가 나무는 밑둥을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잔가지가 있으면 난다고 네. 밑둥 쪽으로 잘라도 된다고 하는데 잔가지가 좀 살아 있으면 다시 나나요? 제가 그 잔가지에서 나는 거는 모르겠는데 모가나무는 전정을 좀 해주면서 수영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 모가나무는 그다지 크게 감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뻗는 나무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정해주면서 적정히 이게 수목도 감상도 하면서 과실도 얻으면서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감나무는 또 그 외에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죄송한 그 마당에 네. 공터가 많은데요. 예. 그 좀 한 10년 내로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거 감나무 말고 이렇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있나? 선생님, 이 감나무. 과수는요, 저희가 한 3월 15일, 3월 다음 주? 다음 주 정도에 좀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 과수 작물 상담할 때 전화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꽃하고 화초. 예. 예. 그래도 하나만 또 추천해주고 예. 싶은 건 제가 이제 심고 싶은 그 과실수가 있는데 사과 대추라고 있어요. 사과대추. 대추 나무인데 대추인데 굵은 게 요즘 있거든. 왕대추, 뭐 사과대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심으시면 어떨까? 제가 단 걸 좋아하는데 좋네요. 예, 제가 꼭 심고 싶은 1순위가 사과대추예요. 사과대추 나무요? 네네, 대추. 그거 꼭 고맙습니다. 심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금전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아까 10%밖에 없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쭉 해온 바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알뿌리로 돼서 감자처럼 밑에 몽글몽글하게 들어있어요. 구근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위에가 썩어 이제 얼었다 이러면 일단 물렀고 물렀다 그러면은 일단 그 라인이 그 줄기까지 오는 그 체간이나 물관들이 다 같이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알뿌리도 같이 바로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감염된 부분을 잘라내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시 심고 뭐 이러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보통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좀 쉽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급하잖아요. 네. 아까 그분처럼 네. 몇 년 안에 이제 빨리. 과일을 먹고 싶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볼 때 얘가 그 금전수 뿌리에서 다시 나가고 키우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네, 보시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후리지에 튜율이 한창 예쁠 네, 마찬가지로 철이잖아요. 이거 좀 알뿌리죠. 오래 좀 볼 수 있는 방법 팁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거 이 봄에 잠깐 나오는 그 알뿌리 식물들인데요. 네. 꽃들이 너무 튤립이나 뭐 히아신스나 뭐 이렇게 무스칼이라든가 뭐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알뿌리 이제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얘네들은 수명이 좀 짧다라는 게 좀 단점이에요. 튤립은 뭐 열흘, 뭐 2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봄꽃이니까 이거 충분히 만끽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햇빛에 과하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면 실내에다 들여놨을 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간접 햇빛은 꼭 필요한데 너무 과하게 노출이 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온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 또 이제 성장을 또 촉진시키다 보니까 또 그런 좀 짧게 보는 계기가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찬물을 그럼 꽃병에 물을 주는 방법은? 아 이게 이제 아까는 이제 분화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때문에 이제 화분이 흙에 담겨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저는 꽃병 얘기를 꽃병이면 아까처럼 좀 네, 시원한 물에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화초각보기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한글 공부 언어치료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